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오늘은 가치와 가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가치란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뜻하죠. 가격은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겁니다. 예. 그래서 가치를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량으로 환산한 게 가격이죠. 말하자면 어떤 물건의 쓸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고요. 네. 또 그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게 가격입니다. 네. 이처럼 이론적으로 보면 물건의 가치는 가격에 선행하죠.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물건일수록 가격도 높고요. 네. 가치가 낮으면 가격도 낮아집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항상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100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 가방은 네. 10만 원짜리 가방보다 쓸모가 10배나 높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네,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분명 상관관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건의 가치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카를 마르크스가 그 유명한 자본론이란 책에서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면서 그 양자 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격은 상품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의 화폐 명칭이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 즉 가격은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가 되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격이 사용되고 있고 이건 상품과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언제나 상품의 가치량을 드러내는 지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시장에서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이고 네. 배 한 개의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할 때 배의 가격이 사과의 2배이고 교환 비율도 2배인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의 가치, 즉 물건의 쓸모가 2배 차이 나는 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상식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평가할 때 네. 가격과 가치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가치가 중요해요. 네. 근데 가격에 흔들려.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치와 가격 중에서 사용자한테 더 중요한 건 가치죠. 네, 네. 그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안다. 그러나 어느 것의 가치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치는 물건의 쓸모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네네. 따라서 물건의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반면 가격은 물건의 가치가 시장에서 통용되고 교환되는 값어치잖아요. 네. 말하자면 가격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인 셈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높은 가치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예컨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특정 아이템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백만 원을 지불하기도 하잖아요. 온라인 게임에서.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희소성이 엄청 높다 그렇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저처럼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바보 같은 거잖아요. 일이죠. 그러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오늘날에는 사물의 가치보다는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물건이 좋아서 다시 얘기하면 물건이 가치 있어서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네. 가격이 비싸서 좋은 물건이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 명품 시계 같은 거 보면요. 몇 네. 억씩 한다고 예, 뭐 그쵸. 팔에 차고 막 그걸 몇 개씩 예, 갖고 있다고 예. 그러고 시간은 똑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예, 그게. 우리가 보기에 5만 원짜리 시계나 1,000만 원짜리 시계나 똑같은 시간을 보여주는데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것 이게 뭐 지극히 상식이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가치가 가격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크스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 물건의 가치를 왜곡할 수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어떤 물건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가격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가격은 수학상의 어떤 양, 예를 들면 허수와 같이 상상적인 것이다. 네. 다른 한편으로 상상적인 가격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현실의 가치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따르면 어떤 물건들은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가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버려진 황무지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는 않은데 현실에서는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황무지에 매겨진 가격은 네. 수학의 허수처럼 일종의 상상적인 것인데 이렇게 책정된 가격은 현실의 가치관계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본 거죠. 네. 말하자면 물건의 실제 쓸모인 가치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네. 물건의 가치가 왜곡되거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그래요. 네. 네가 모르는 거지. 거기가 나중에 개발되면 노른자야 막 이렇게 하고 바꾼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게.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치보다는 가격에 이 신경을 쓴다면 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죠?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독일 태생의 영국의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슈마흐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 경제학이 가치보다는 가격 위주로 평가한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경제학은 재화를 그것의 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하지 여기 시장 가치가 가격이죠. 네네. 그것의 실제 모습에 따라 평가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사고방식이 시장에 의존하는 만큼 생명으로부터 신성함은 사라진다. 가격을 갖는 것에는 신성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슈마흐도 오늘날 경제학은 모든 물건을 시장 가치인 가격으로만 평가할 뿐 실제 가치에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모든 것을 시장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네. 물건이 가진 신성함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 손에 네. 자신의 시어머니가 또 그분의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다면서 구리로 만든 오래된 반지를 하나 지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반지는 가문의 며느리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지는 유물인 셈이죠. 네. 따라서 그 반지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가치 있고 신성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며느리가 그걸 금은방에 들고 와서 아이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순간 구리 반지를 반지의 신성함은 사라지고 말죠. 그죠? 이처럼 특정 물건의 가격표가 붙는 순간 그 물건이 가진 신성함이나 고유성은 사라지고 시장에서 그냥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변질되고 마는 그래서 거죠. 가격을 갖는 것에는 신성함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한편 물건을 가치가 아닌 가격으로만 평가하면 사물 간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주장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돈이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돈은 사물의 모든 다양성을 균등한 척도로 재고 모든 질적 차이를 양적 차이로 표현하며 무미건조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모든 가치의 공통 분모임을 자처함으로써 아주 가공할 만한 평준화 기계가 된다. 돈은 이로써 사물의 핵심과 고유성, 특별한 가치, 비교 불가능성을 가차없이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사물을 돈이라는 가격 척도로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개별 사물이 가진 고유성이나 특별함이 지워진다는 거죠. 예컨대 어머니가 직접 털실로 짠 스웨터를 백화점에서 산 스웨터와 비교하면서 가격으로 환산해버리면 그동안 자녀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던 수고나 애정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예. 이처럼 사물을 돈이라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사물 간의 차이가 지워지고 모든 사물을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데 여기다 값을 누군가가 매겨버려요. 예.
그러면 그 물건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 얼마짜리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또 심지어 가치보다 가격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는 원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조차 가격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예. 이런 주장을 펼친 사상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인데요. 샌델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거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샌델 교수에 의하면 세상에서는 시장에서는 거래될 수 없는 속성들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조차 가격이 매겨져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것들로 그가 소개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 멸종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 $15만.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톤에 13유로. 자녀의 명문대 입학 허가권 가격 미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시장에서 거래되어서도 안 되는 고유의 가치를 가졌는데 이런 것조차 가격이 매겨져서 버젓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가치보다는 가격이 우선시되면 도무지 시장에서는 거래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판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에 속한 영역과 시장과 거리를 두어야 할 영역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러려면 재화의 가치를 토대로 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재화의 도덕적 의미와 가치의 적절한 평가 방법에 대한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장지상주의 시대에는 이런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거리를 두어야 할 재화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그냥 시장에 맡겨둘 게 아니라 진지하게 가치평가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재화를 구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을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는 모든 사물을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습관을 좀 벗어나는 것. 그래서 가치를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 한 편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이란 시인데요. 오늘 주제인 가치와 가격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 한 권에 3,000원이면 등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이 하나 없네. 아이고. 그러니까 시를 지어 받은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적다 싶다가도 그것이 주는 가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더라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가격보다 가치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가치와 가격 중에 어느 쪽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이걸 좀 점검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